박 앵커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단일화를 할 것인가, 거기에 더 한 발 나가서 빅텐트를 구성할 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과연 한대행은 진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관심사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은 한덕수 28.2, 김문수 18.2, 한동훈 17.6, 홍준표 9.3으로 압도적 1위예요. 맞습니다. 네. 또 무당층 뭐 이런 거 조사에서도 다 압도적 1위이고, 거기에다가 리얼미터 이 조사에서도 8.6%로 만만치 않은 숫자죠. 네. 2위가 나왔고, 갤럽 조사에서도 처음 조사 때, 지난주 조사 때 2%였는데 이번에 7%로 공동 1위를 했어요. 거의 3배가 넘죠. 네. 그래서 본인은 아직 대권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권 전체로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군의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놈만 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지속적으로 한 대행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언론까지도 여기에 가세를 해갖고 한덕수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뚜렷하게 그 징후를 보고 있고요. 예. 여론조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이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수계를 2명을 지명하고 8일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구인 그 평결을 열어서 9대 0으로 이걸 이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16일날. 그래서 사실 한대행이 뜨기 시작한 첫 계기가 그 보수재판관 지명이었는데, 보수재판관 지명은 헌재가 9대 0 전원일치로 기각함으로써 어쨌든 날개가 살짝 꺾였어요. 흠이 간 건 사실입니까? 아니고 날개가 꺾였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일단 날아가는데 어쨌든 그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닌데 더 고공행진하는데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수치로도 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그 제목이 참 질문 문항이 재밌어요.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바람직하다고 질문이 아주 그 요상하잖아요. 아니 바람직하다가 뭡니까? 희망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아주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로 물으면 명쾌한데, 바람직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있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미 관세협상 지금 다 총괄 지휘해야 되는 분이, 선거 관리도 해야 되는 분한테 심판이에요, 심판. 그 사람이 대선 나오는 게 바람직해서요 물어보면 100%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뭐 80%가 나왔느니 뭐 66%가 나왔느니 하는 조사는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유도했다고 봐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제 이분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데, 호남 유권자들한테 물었더니 뭐 더 많더라.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요 무려 9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91% 얘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민주당 지지층 91%가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봐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한대행이 나오는 게 제일 지금 다 나머지 후보는 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8명 누가 나와도 묵사발 낼 수 있다. 50% 이상 뭐 다 작살 낸다. 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대행?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겁나잖아요.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반치가 얼마나 센지, 반칙을 어느 순간에 하는지, 장기가 뭔지, 웬만한 거 단점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대행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관료 생활만 하신 분이라 그래서 모르면 두렵습니다.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건지 15라운드까지 맞으면서도 올라오는 사람인지 이게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관료 생활을 50년이 넘게 했어요. 그것도 고위직만. 총리도 2번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장 때 최근에 답변하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을 그냥 딱 제압해버리잖아요. 공격에 못지않은 방어, 예. 방어에 못지않은 공격을 하면서 한 동훈 저리 가라 하는 또 그 노익장을 과시했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77세 총리 뭐 하고 자꾸 나이 얘기하시는데 도널드 트럼프가요 한국 나이 79입니다. 자꾸 나이 가지고 뭐라 우리 저 구선배님도 칠순이신데 나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장 비겁한 게 그 나이 탓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월터 먼데일이라고 그 아들뻘은 아니지만 거의 뭐 막내 동생보다 어린 후보하고 붙었을 때 먼데일이 나이를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을 자꾸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멋지게 응수해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나이를 공격하는 월터 먼데일을 내가 더 비난하지 않겠다. 다만 나도 젊은 먼데일의 미숙함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영어 쓰는 거 보고 도널드 트럼프가 원더풀 잉글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상 관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분을 자꾸 대선판으로 끌어내서 자꾸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얘기했어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을 잡아 흔들면서 아니 왜 말을 안 해? 빨리 안 나온다고 그래.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 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게 헌법재판관 지명은 9대0으로 전원일치 나왔으니까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8대0 윤 대통령 인용됐을 때도 저 왈가왈부 안 했어요. 뭐 싸울 때까지 싸웠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승복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처분이 그것도 본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한참 뒤로 간 것이라고 보고 저는 한대행이 이렇게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민주당 측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1후보다 이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통상협상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아주 고비죠. 지금 이시바 시게루도 일본 총리도 지금 자기가 직접 다음 주쯤에 날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대행 분명히 그 최상목이나 안덕근한테만 이 부총리 장관한테만 맡겨두지 않고 본인이 갈 겁니다.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가면 이상하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3년 주미돼서 한 그 아는 사람이 천지인 곳이에요. 그래서 선을 대서 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깜짝 만날 수 있어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림이 되죠.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또 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덕수 대행만큼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대통령 수두룩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뭐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영어 형편 없었어요. 뭐 그분 그리고 그래도 뭐 다 잘했습니다. 클린턴 보고 후아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있고 또 어쨌든 DJ도 영어 잘했지만 그거 다 그저 일제시대 영어예요. 이분처럼 영어로 대통령 뽑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만약에 모종의 좋은 합의가 나온다. 성과가 나온다. 저는 이거 예단 못한다고 봐요. 아니 누가 가면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대선판이 확 바뀔 겁니다. 그런 한 방을 지금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자, 이 나라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도 정보 분석기관 다 있습니다. 자, 친중, 셰셰셰셰 아니에요? 친북, 대북 송금 800만 달러라도 주고 뭐 300만 달러 주고 가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친북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친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마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고 중국 시진핑부터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 씨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알 트럼프가 개입을 하진 않겠죠. 한미 관계 대선에.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아니 지금 일본 다음에 한국하고 관세 협상 해야 되는데 20화 시기로도 왔는데 당신은 뭐 누가 나올 사람 한 대행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와라. 아니, 트럼프도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그랬죠. 얘기를 했다는 게 얼마 전에 TV 조선 같은 데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지 그러면 않습니까? 이번에 3, 4일 내에 한 일주일 안에 가서 만나가지고 전 세계 언론의 조명 속에서 뭔가 담판 하나 해가지고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하나 얻어냈다고 하죠. 뭐 군사지원 방위비에서 깎았다든가 관세를 몇 프로 뭐 대만이나 일본보다 깎았다든가. 저는 그 파급 효과는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언론인 대선배로서? 엄청날 거고 트럼프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본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급하죠. 내일 모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좋을지 친중 친북이 들어서면 친미 골치 정권이 아프잖아요. 들어서는 것이 좋을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입을 무슨 개입이야. 한국하고 관세 협상 하는데 내가 좀 여러 가지 주한미군도 한 3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잘해주려고 그런 거지 하면서 그러면은 뭐 한덕수 누가 뭐라고 대행한테 예를 들어 선물 보따리 하나 딱 줘보십시오. 줘봐. 확 저는 달라져.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그저 뭘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여론조사에 잡힐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중도와 지금 이재명이 중도 공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표를 끌어들이려고. 근데 이거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을 나중에 보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그 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야,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한덕수 대행만한 사람이 또 없네. 이런 말이 이게 일파만파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 감당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덕수가 대선 겨냥해갖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거 협상하지 말고 또 이완용 나옵니까? 다음 정권에 넘기라.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은요, 뭐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이완용이에요. 제2의 이완용, 제3의 이완용, 이번에 제4의 이완용입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5월 3일 날 민주당 최종 후보 나오겠죠, 누군가. 그러면 한대행이 5월 국민의힘. 국민의힘 참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 5월 3일 날 나오고 대미 협상 결과가 그 얼음에 1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고 봐야죠. 그것이 맞물리면서 그러면 민주당의 최종 후보도 이기기 위해서 1대1로 한번 다시 뭐 해보자라든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재명을 꺾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보수당의 절박함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8명 8용인지 뭐 이분들이 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른바 컨벤션 2차 효과가 나면 대선판은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요. 그때까지 물론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그 트럼프는요. 한국 대선 개입은 아니지만 뭔가 친중, 친북 정권의 출현에 견제구를 던질 충분한 이유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봐야겠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50여 명이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다가 지도부 만리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신 박수영이 갔잖아요. 예,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그럼 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다른 분 모시겠다고 하면 그럼 경선은 왜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 후보들이 좀 시쳇말로 깽판 놓죠. 이런 경선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판이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른 후보들이 아까 홍준표 후보는 본인의 개인기로 치고 올라갔고 한동훈도 3강 뭐 3등 2등 가능성을 자꾸 나와야 이 판이 가는 거예요. 싸울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선은요 난쟁이들의 대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수 지지층이 실망하고 낙담하시면 큰 판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 것이다.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두 가지 날개 중에 재판관 지명 이 부분이 인용으로 인해서 좀 꺾였고 상처를 한쪽 날개가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죠. 받았다. 예, 받은 건 사실이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 반기문 사례로 볼 때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직접 무소속으로 이렇게 뛰려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깃발을 내렸는데 뭐 흔들리니까 바로 한덕수 떨어졌죠. 대행도 지금 무슨 돈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깃발을 내릴 가능성이 많아서 4월 춘몽으로 일장 춘몽이 아니라 이 4월 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이 한 다리를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개는 지금 김문수 캠프를 제외한 다른 쪽 캠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이른바 성일종 시나리오예요. 예. 성일종 그 의원이 한덕수 신당을 꺼내놨었잖아요, 아이디어로.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던져서 그 반응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속에 뭐 관료만 하신 분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20명 정도가 대선 직전이니까 뭐 의원들이 뭐 어느 당에 80명 남고 이 당에 20명 가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20명 가면 딱 원내 교섭단체 당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 보조금도 받고 많이 나오죠. 당의 외피를 입고 또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될 때 싶으면 돈 냅니다. 잘 아시죠? 이게 될 것 같으면요, 돈 싸들고 와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수 정권에 지금 상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부결이 됐지만 예. 반도체법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지금 또 52시간 그 빼놓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계의 불안감은요, 그냥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커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럼요. 재계에서는 지금 경기를 일으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트럼프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면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재명을 혼자 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빅 텐트, 그랜드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모입니다. 또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은 그런 말 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한 사람은 총리해라. 총리하면 되죠. 그러면 총리를 해봤으니까 한 총리는 이번엔 내가 대통령하고 내 외치를 할 테니 당신이 한대영은 임기 5년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죠. 나이가 벌써 75, 6이잖아요. 뭐 오죽 임기 단축 개헌 딱 해서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만 마련하고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보니까 어느 채널A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임기 3년만 하겠대요. 그 젊은 사람이. 자, 이거는 한대행은 진실성도 있잖아요. 내 나이에 이제 이 개헌을 위한 초석,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꺼내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의 개헌을 안 해도 선배님 잘 아시지만 이원집 정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식으로 외교 안보만 하고 통상까지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모든 내정은 정치와 내정은 총리한테. 실질 총리, 책임 총리. 지금까지 책임 총리 한다고 문재인도 그랬고 뭐 다 얘기해놓고 안 지켜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책임 총리 한다고 그랬어요. 책임 총리 우리 한다고.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이 하면 어떤 법보다도 할 수 있어요. 인사권과 실질권을 주면 그분이 책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화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잘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인데 두 사람 같고, 두 사람인데 한 사람 같은 후보를 낸다면 저는 지금 대선판과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뒤집어질 수 있는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희망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 대행이 방미를 하든 아니면 뭐 화상 회담을 하든 트럼프와의 직접 갈 겁니다. 담판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가야 그림이 나와요. 제가 뭐 방송 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지만 90% 어쨌든 이상이라 봅니다. 저는. 관세 통상 협상에서 국민들도 진짜 한덕수 괜찮네,
뛰어난 사람이네. 그럼요. 국정 운영 능력 있네. 저는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해요. 이시바 시게루가 고향에서 한 달 전에 주문해가지고 금색 금도금한 사무라이 투구 들고 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랬다가 별 성과도 못 냈고 지금 일본의 경제재생상의 협상단장으로 갔는데 트럼프가 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 50분 면담을 하면서 자기 할 일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 협상은 75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에서 어젯밤에 심야 가기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곧 간대요. 예. 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요 한국 협상단을 최상목이나 안덕근 정도의 부총리 장관 레벨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 관세 아마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은 한덕수 대행은 불가피하게 네, 그렇죠. 호랑이 등에 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결론을 내도 지금 될 것 선배님이 같아요. 말씀하신데 한미 정상회담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재명 민주당이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예.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어 이런 제목이 뽑히면요 이거는 다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그래서 4월 춘몽이 아니라 4월 길몽이 될 아주 4월의 대망입니다. 4월의 대망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희망 고문이 아니고 모든 이 팩트 돌아가는 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성과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때는 그때 가서 접어도 돼요. 지금도 뭐 못 이기는 판이 뻔한데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